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항상 강량하시고 행복하신지요? 네, 이번에도 중동 이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네온 프로젝트를 좀 올리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지금 먼저 올릴 법한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은 아르제르바이잔에 관한 소식을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에 대사관을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슬람을 우세한 것으로 삼는 국가 중에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나라가 거의 많지가 않지요.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 2020년 때 그때 이후로 좀 더 불어나긴 했지만 아직 다수는 이슬람 시아파든 수니파든 간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주요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아직 잘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제르바이잔 위치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주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흑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터키로 내려오기 직전에 이렇게 코카서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카프카스 산맥이 있는데 그쪽입니다. 여기에 조지아가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가려지긴 했지만 카스피해가 흘러가고요. 카스피해 밑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역시 엄청난 전쟁을 했던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 두 나라가 각자 종교가 다릅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슬람, 시아파 중심, 아르메니아는 그 골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치고받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제르바이잔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보다 아제르바이잔이 좀 더 이란하고 가깝죠. 딱 보시면 더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좀 더 가까이 가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나름 뒷마당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아제르바이잔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이러한 국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사관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계속 내용 보도록 하죠. 일단 아제르바이잔 자체의 뉴스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이 자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에 두려고 하는 이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이 친선 강화를 위해서 양국의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을 좀 뉴스로 보내고 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미 아제르바이잔에 이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뉴스는요. 메인 뉴스는 이스라엘 뉴스인 제루살렘 포스트의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11월 19일 뉴스입니다. 주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곧 유치할 거란 소식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회의 동의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을 이스라엘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국가 중에 최초이고요. 주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미 1993년 수도 바쿠에 이미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30년쯤 되는 시점이죠, 지금. 그리고 야이르 라피드 총리가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 중에 하나를 가진 국가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일단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국가 친선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방금 뭐 제가 아제르바이잔이 이란과 접경 지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전략적인 안마당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지요. 이란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역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도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도 사실은요, 그 아제르바이잔과 가까운 곳에는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아제리인이라 부릅니다. 아제리 사람들의 소수 인구가 존재하고요. 이란의 행정구역에도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명칭이 있는 그런 그 접경 지역의 그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을 모두 잡아서 위협하는 노래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뭐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좀 더 그렇게 프레스를 넣는 말을 하겠지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느낌으로 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은 엄청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심리전과 대립을 갈등을 깊게 하고 있는 사이인데요. 좀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은 670km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남북한 사이에 휴전선 길이가 이것보다 짧지요. 한 3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나 꼬불꼬불하니까요. 아무튼 그것보다 2배 정도 더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 군인들이 이 국경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까지 보았을 때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사이도 물론 둘 다 시아파 주류인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제르바이잔과 이스라엘의 배후 관계를 알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란도 국경이다 보니까요 더욱더 그렇게 좀 더 곤두세우는 심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제르바이잔 관계 과연 뜬금없이 이렇게 대사관 뭐 새로 짓고 뭐 30년 전에는 또 아제르바이잔 내에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것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는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이스라엘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요. 이스라엘 역시 아제르바이잔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제루살렘 포스트가 이스라엘의 어떤 매체인데요. 사실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좀 인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걸 설명하기는 좀 곤란은 한데요. 그래도 이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무슬림 우세 국가들하고 특히 이란, 아까 그 접경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관계와의 그 긍정적인 것들을 방설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좀 전략적인 중요성 부여하는 국가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에는 특히 또 이란하고도 엄청 사이가 뭐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란과 사이가 그닥 아이가 거의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더 눈치를 보았다고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협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 어떤 중도 화해 분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 네 나라가 이 2020년대에 빠른 속도로 관계가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제르바이잔도 역시 봐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 외교 그 정책에 거의 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터키가 여기 터키라고 찍었지만 튀르키예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외교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자원 외교가 좀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보기에는 그 자국의 외교 관계에서 정말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터키, 이 터키가 이스라엘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워질 분위기가 되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하죠.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협정과 이 터키 다 이제 수니파가 많은 국가들이긴 해요. 바레인만 좀 시아파 성향이 좀 강한 국가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수니파족이긴 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관계가 잠시 안 좋아졌던 국가들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모습이 보면서 아제르바이잔 역시 그 어차피 이제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좀 더 대놓고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점이죠. 자, 좀 더 이 윈윈 전략이 필요한 것들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들 관계는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요, 최근에도 되게 뭐 아르메니아랑 전쟁을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랑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이때
이 아제르바이잔이 좀 더 군사적인 우세를 좀 가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터키까지 포함됩니다. 터키도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에 드론을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이 바이락타르 회사에서 그 제작한 드론들을 대거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다가 제공해주고 아르메니아의 주요 기지에다가 드론 공습을 할 때 좀 많이 쓰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제공 많이 했는데요. 아르메니아가 당장 지금 그 남북한 대립되는 것처럼 되게 대립이 강한데 그것을 대항할 전력으로 전략적인 목적에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이쪽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거는 이 군사적인 면에서 좀 불가피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무기 수입량의 69%가 이스라엘산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그 조사 기관이 아니고요. 스톡홀름 쪽에 그 스웨덴 쪽이죠. 거기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5년 사이에 그런 기록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물론 자원이 나는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량의 석유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자원 수요와 공급에 자국에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석유를 많이 수입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아제르바이잔 수입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입 석유의 40%는 아제르바이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에게 무기를 제공해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그 아르제르바이잔으로부터 자원을 받는 이런 실리 외교를 진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완전 최근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고 좀 시차를 두어가지고 좀 옛날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추측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만들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적인 댓글 그리고 건의사항 있으시면은 항상 환영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주민스TV였습니다.